안녕하세요. 시사바리스타 진행하고 있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10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상대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고 참 많은 분들 지켜보셨죠? 우리가 솔직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너무 묻고 싶은 게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을 너무 피곤하게 해서 굉장히 이제 이 국정감사를 기대하면서 봤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총장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걸까요? 너무 뻔뻔하던데요. 예. 이 답변하는 거 보면서 정말 화 많이들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좀 뭔가 찜찜해요. 예. 왜 이렇게 찜찜할까? 제가 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언론 보도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윤석열의 말잔치로 다 끝냈어요. 보도들이 다 그래요. 예. 민주당 의원들이 선전해가지고 이런저런 거 뼈 때리는 질문들도 많이 했는데, 근데 정작 기사 제목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윤석열 땡땡땡 따옴표, 다 이런 보도들이에요. 예. 윤석열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에만 집중해서 다 보도가 돼가지고, 무슨 뭐 결과적으로 뭐 윤석열이 궁지에 몰린 게 아니라 윤석열만 자기 할 얘기하고 떠난 그런 국정감사처럼 언론 보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무슨 윤석열 토크 콘서트처럼 그렇게 인식되게, 그렇게 보도가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지? 국정감사인데 윤석열이 뭐 때문에 공격당했는지는 안 나오고, 윤석열이 뭐라고 답변했는지만 그 윤석열의 말잔치 콘서트로 그냥 언론 보도만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찜찜하구나. 예.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비교적 선방하긴 했지만, 뭐랄까, 그 윤석열 총장을 완전 당혹하게 할 만한 결정적인 한방, 뭐 진짜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어버버버 말도 잘 못하고, 또는 아예 틀린 답변 해가지고 뭐 한두 시간 있다가 확인이 제대로 돼가지고 뭐 망신당한다거나, 이런 장면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을 만한 증인, 이런 것들도 없었고, 그래서 원래 언론은 말을 잘 안 해오던 사람, 또는 완전히 처음 나오는 말들, 이런 것들에 이제 더 집중해서 보도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뉴스잖아요, 뉴스. 그래서 기존에 많은 주장을 해왔던 민주당 의원들의 말이 상대적으로 윤석열의 주장보다 덜 신선하게 느껴지는 착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언론들이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무슨 윤석열의 토크 콘서트, 이렇게 국정감사가 진행이 돼버렸어요. 제목들이 다 그렇게 잡혔어요. 윤석열 뭐라고 말해, 윤석열 뭐라고 답변해, 윤석열의 말말말말. 야, 참. 이게 사람들이 아마 어제 국정감사 보면서 이렇게들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같은 깨어있는 시민들 말고요, 이 정치 문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그분들은 뭐야, 윤석열 뭐 별 관심 안 뒀는데 뭐 자기 소신 지키느라고 박근혜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저렇게 그냥 탄압받는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이런 정도로 생각되게 생겼어요, 언론 보도만 보면. 예? 제가 그 윤석열 총장의 이제 그 여러 그 생각들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야, 저 사람 저거 진짜 말 잘한다, 영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윤석열 씨가 굉장히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기 할 얘기를 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은 깨어있는 시민들은 당연히 윤석열 총장의 이제 말들 다 뭐가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는지 다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듣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낚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씨 그래봤자 뭐 10% 대권 지지율 뭐 이런 거 받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별 관심이 없거나 인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서 윤석열이
모든 국회의원들 상대로 자기 할 얘기 따박따박 다 하고 논리에서 지지 않고 팩트 검증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상대로는 어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은 분명히 이득 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약간 불편한 건, 윤석열 총장 이 사람은 진짜 사퇴할 생각이 1도 없구나.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도 진짜 고집이 대단하구나. 이걸 좀 확인하게 돼서 걱정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고, 이게 지금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총장직에서 물러나라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이 추미애 장관이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총장의 이제 가족들과 관련해서도 수사하라고 지시가 나왔으면 이건 사실상 물러나라는 대통령의 이제 뜻인 거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그런 정도 판단 못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제 국정감사를 보면 이 사람 전혀 그런 뜻이 없어 보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요, 이 사람. 어제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이 끌어내리려면 이 난장판 진흙탕 같은 싸움, 우리 국민이 계속 더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징조가 어제 그 국정감사 통해서 보이면서 답답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좀 그러셨죠. 저는 윤석열 총장이 사실 이 김봉현 편지 1탄은 그렇다 치고 2탄까지 나왔을 때는 저는 이거 도의적으로 이 사람 일주일 이상 더 못 버티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그 라임 사건이 관련해서 터지고 있는 검찰 게이트, 이거에 지금 연루되고 말고를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검찰 조직 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까지 자기가 수습하지 못한 것, 검찰총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이상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버틸 것 같은데요. 끝까지. 정말 문재인 대통령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이고, 자,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힘을 여전히 낼만 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일단, 정말 그 위기 때마다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잘 행동해서, 우리 일단 결정적으로 총선 잘 치러냈잖아요? 저쪽에 극우 유튜버들 그렇게 설쳐돼가지고 여론을 장악해 간다, 우리가 불안해했지만, 그리고 조국 정국 때문에 1년 동안 나라가 시끄럽고, 코로나 때문에 온갖 흑색 선전이랑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아닙니까? 대통령 지지율 40% 웬만해서는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권 말기로 가고 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저나 이제 몇몇 이제 우리 그 진보 진영의 기자들, 그리고 깨어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진실된 정보를 계속 확인하고 퍼뜨려서 여론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 개혁 완수 끝까지 한번 해보죠, 뭐. 그래, 해보자, 윤석열 총장. 자, 오늘은 여러분, 어제 그 윤석열 국감 때 이미 이제 그 보도로 많이 나왔지만, 오늘 방송에서는요, 제가 이런 논란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좀 들으시면 된다, 좀 정리해드려야 될 사안이 몇 개 눈에 띄더라고요. 그것들을 오늘은 좀 짧게 짚어볼게요. 윤석열 씨가 아주 머리가 좋아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 되는 것처럼 국감에서 아주 잘 늘어났어요. 여러분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거에 당황하고 화만 내고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 논리적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그게 논리가 왜 틀린 건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 인기 핫한 테스 형한테 자면서 다 물어보고 왔어요. 테스 형한테 들은 얘기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판단을 좀 거들어 드릴게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지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지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예, 하십시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이 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이런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이런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장께서 아까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부조직법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검찰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부조직법상 검찰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검찰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검찰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검찰권이 있습니까? 검찰권이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재위임한 것이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외청으로 검찰청 구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상 보면 명확하게 검찰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총장?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으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명확하게 업무 지시 감독권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초임 검사 때부터 배워온 것이고요. 그 검찰 자체가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법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러분. 가장 윤석열 국정감사 때 황당했던 장면은 이거였죠. 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아이고, 참. 이게, 김용민 의원이 잘 짚었어요. 잘 짚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이제 잘 가르쳤는데, 뭐 그것도 제가 좀 짚어드리겠지만 참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답에서 뭐를 제가 읽었냐면 마지막에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배워오신 겁니까? 이렇게 이제 김용민 의원이 물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어버버버 좀 하다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그렇게 선배들로부터 저희가 배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검찰 조직 전체가 다 잘못된 거네요.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의 이 답변이 이게 왜 위험한 거냐면 지금 국민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정부조직법상 검찰청법상 법적으로 지휘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이 법적인 거를 묻는 건데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검찰 조직 내의 문화, 그냥 선배들한테 배운 이야기들, 이런 것에 기대서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구나. 우리는 법률 체계에 의해서, 그죠? 예, 이 검찰청을 어떻게 개혁하고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하고, 예? 우리는 이런 주장들을 해왔는데, 이 검사들은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우리 선배들한테 이렇게 안 배웠는데, 우리 검찰은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고 배웠는데, 이런 얘기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국회까지 나와가지고 자기들 술자리도 아니고 말이죠. 저는 이게 제일 황당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자신들만의 세계 속에서 지금 선배 검사들한테 물려받은 이상한 간습과 문화를 국민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법보다 자기들의 검찰 공화국 내 문화 관습을 더 앞세워 왔구나. 그래서 저렇게 실언을 하는구나, 당당하게. 이런 걸 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의 이 발언은 최악의 검찰 발언이 아니라 사실 검찰의 일상적인 생각, 검찰의 지금의 본질을 보여준 한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좀 영상을 좀 가져온 건데, 윤석열 총장은 아직도 자기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모를 겁니다. 예. 왜 국회의원들이 전에 하던 질문을 갑자기 이렇게 하지? 당황했을걸요? 예. 아무래도 김용민 의원이 이상한 소리 한다 생각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팩트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 정부 조직법상 그리고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관계에 놓여 있는 아랫사람이 맞습니다. 아랫사람이라는 게 뭐 부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하라는 건 무슨 상명하복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군대도 아니고 업무상 질서 관계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윤석열 총장님. 어디서 우리가 부하라고 물어봤어? 자, 법무부 정부조직법 그 32조, 예, 제가 조항을 좀 살펴봤어요. 예, 이렇게 써 있네요. 정부조직법 32조,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무를 관장해요? 검찰,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이런 것들. 그리고 검찰청법 8조를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상의 상하 관계가 있는 관계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이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굳이 이걸 제가 여러분 방송 앞에서 설명 드릴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어요. 이건 너무 상식이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이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니까 이제 국민들도 뭐야? 우리가 뭐 저런 게 있었어? 뭐야? 윤석열이 설마 틀린 얘기 하겠어?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주게 생겼어요. 쓸데없이. 참. 여러분,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 아님, 뭐 이런 뭐 부하 논리, 뭐 이런 것들 왜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냐면요.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한다라는 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 전반적으로 지휘 감독한다라는 그 규정인 것이지, 추미애 장관이 수사하라는 대로 계속 무조건 다 따라라, 상명하복해, 이런 규정이 아닌 거예요. 에? 우리는 한 번도 윤석열 총장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리고 이거는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 민주주의도 같이 발달하잖아요.
상식인 거예요. 예, 우리 일반 기업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기자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겨레 신문에 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 이제 사회부장이 있고 뭐 사회부장 밑에 팀장 있죠. 그리고 팀장 밑에 누가 있어요? 편기자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엄연히 상하관계가 있죠. 그래서 뭐 사회부장은 팀장과 상의해서 어떤 뭐 기사를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거 결정하지만 그런데 의견 차이가 설사 이제 좀 다르면 결정적 순간에는 물론 부장이 결정하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팀장이 부장의 부하입니까? 우리 그렇게 안 부르죠. 그리고 팀장과 팀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팀원은 팀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만 팀장의 부하는 아니죠. 예. 팀원이 팀장과 생각이 다르면 팀장과 논쟁도 하고 때로는 나 이거 기사 못 쓰겠어요. 반발도 하고 3일 동안 출근 안 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관계죠. 지휘 감독을 하라는 것과 무조건 복종하라는 건 다른 거죠. 어디 부하가 있어요, 이 사회에. 군대 말고. 응?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관리 감독 지휘 체계에 있다라는 거지 무슨 상명하복의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추미애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맞죠? 누가 우리가 추미애 장관의 부하라 그랬어요, 윤석열 총장한테. 그리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한동훈 검사장도 윤석열의 부하가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역으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의 보스가 아니죠. 여기가 무슨 조폭입니까? 그냥 업무상 지시 상하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뭐 부하고 보스고 참나. 아.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그죠? 뭐 부하, 보스론 이런 걸 들고 나왔어요.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질 않았는데. 이유가 뭘겠어요, 여러분? 에? 뻔하죠? 사람들이 지금 너 왜 추미애 장관 지시 안 따라?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마치 검찰 조직을 정부가 장악하려고 하는 것처럼 상명하복의 질서 속에 편입시키려는 것처럼 군대처럼 그렇게 주장을 해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싶었던 거죠, 윤석열 총장은. 예,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을 부하 부리듯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국민이 인식을 갖게 하려고 작정하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준비해 왔을 거예요, 그 말을. 아니 우리가 무슨 문재인 정권 무슨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말 들으라고 얘기합니까? 국민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한테. 왜냐하면 이 정권이 우리 촛불혁명을 통해서 만든 정권이니까. 검찰 개혁하라는데 왜 그 말을 안 듣겠다는 건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무슨 신하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부하 보수론을 갑자기 들고 나온 건 바로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민들한테 프레임 전환 시켜주려고 문재인 정부가 부하 부리듯 검찰을 장악해 가려고 한다. 상당히 고도의 어떤 그 계획 속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이제 잘 대응을 했어요. 뭐 이게 최선의 대응이죠. 검찰청법이랑 그죠? 이런 것도 알려주는 수밖에 없죠. 예. 자, 요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논리적인 것처럼 얘기한 게 있는데 몇 개만 좀 더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자,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했죠.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그 라임 옵티머스 뭐 그 사건이랑 뭐 룸살롱 접대 등등등등 수사지휘권 발동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아니 어떻게 사기범 김봉현 씨 얘기하는 거죠. 사기범 말만 믿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냐.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 보니 말 되네. 사기범 말을 그 얘기만 듣고 어떻게 수사권을 발동시킬 수가 있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도 말 되네. 혹시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네. 아니면 뭔가 정말 납득은 안 되는데 뭐라고 반박해야 되나 당황하셨죠? 저도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보세요. 그렇다면 역으로 검찰은 이 사기범 김봉현 씨의 말만 듣고 6개월 넘게 그죠?
라임 사건의 본류와 상관도 없는 여당 국회의원들 뭐 로비 어떻게 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막 진술 받아낸 건 그럼 뭡니까? 응? 아니 사기범 말이 믿으면 안 된다면 수사 과정에서도 사기범 말은 다 제외했어야죠. 라임 사건만 딱 수사하고 말았어야 될 거 아니야. 피의자로서. 근데 거의 뭐 김봉현을 거의 수사팀의 일원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정치인들 때려잡으려고 사기범 얘기에만 집중해 가지고 6개월 넘게 검찰 조직 인력을 활용해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 사기범 말은 그렇게 믿는데 자기들은. 그러니까 검찰 자기들이 원하는 말이 나오면 사기범 말을 막 맹신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 나오면 사기꾼 말을 왜 믿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좀 반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생각이 안 났었나 봐요. 아무튼 제가 이거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범계 의원이 과거에는 윤석열 총장 굉장히 막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막 추켜 세우더니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탄압당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에 와서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윤석열 총장이 문제 제기하고 국민의힘이 막 그렇게 편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마치 민주당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윤석열 총장이 진짜 나쁜 그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잘 짚어드릴게요. 자, 민주당이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옹호하고 응원해줬을 때는 윤석열이 어떤 존재였냐? 검찰총장 하기 전이죠. 그냥 단순 부장검사였어요. 윤석열은. 조직을 총책임 관리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어떤 사건 하나만 담당해서 책임지는 부장검사에 대한 눈높이는 다른 겁니다. 에?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는 윤석열은 자기가 맡은 수사 하나 그것만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그거 하나만 갖고도 박근혜 정부는 자기들 곤란해지는 거 수사한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탄압시키고 좌천시키고 괴롭혔던 거 아니에요. 별로 책임 권한도 별로 없는 사람한테 일개 부장인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윤석열 총장. 그때에 비해서 10배, 20배는 더 큰 권한을 가지고 검찰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정책 전환과 진짜 수십 수백 가지의 수사를 총책임지고 지휘하는 엄청나게 막중한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부장검사 윤석열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눈높이와 감시 기능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큰 겁니다. 민주당이 변한 게 아니라 윤석열의 신분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자기 측근들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다 수사가 멈추고 그러고 있잖아요. 비슷한 예로 여러분 그 MBC 그 최승우 PD 있잖아요. 좋으신 분. 그분이 비리수첩 총괄 책임자로 있을 때랑 그죠? 그때도 이분 탄압당했죠. 그리고 MBC 사장으로 갔을 때랑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 뭐랄까 그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최승우 사장도요, 여러분. MBC 경영하면서 욕먹은 거 많아요, 언론계에서. 너 사람 변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특히 그 아나운서들, 직장 내 따돌림도 다 하고 막 이런 문제들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정규직 전환 문제 관련해서 이상하게 막 사측이 갑질 부리는 것도 있고 이게 도대체 최승우 사장이 MBC가 맞아 이럴 때도 있었단 말이죠. 최승우 사장이 개인적으로 좋은 분인 거 다 알지만 다만 PD수첩의 총괄 PD일 때 PD랑 MBC라는 경영 거대한 조직의 대표로 있을 때 평가와 비판할 수 있는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최승우 사장의 위치와 권한이 달라진 거예요. 예? 그거 구분되시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윤석열이 일개 부장검사일 때의 책임과 권한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검찰총장일 때의 책임과 권한을 비판하는 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총장한테 태도가 변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국회의 감시의 눈높이와 책임 권한이 달라진 겁니다. 그거를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의 1년을 두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고 과거 몇 년 전에 부장검사 윤석열을 갖고 국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마치 민주당이 변한 것처럼 그렇게 막 프레임 전환해가지고 막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해요. 박범계 의원을 특히. 저는 이거 듣고 진짜 황당해가지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도 별달 이렇게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대신 반박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셨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난 1년을 두고 국정감사 비판을 한 것이지 박근혜 정부 때 그 별로 영향력도 없던 일개 부장검사 윤석열을 기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갖고 국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윤석열 씨가 달라진 거예요. 그 책임과 권한이.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이고 여러분 화를 제가 안 내려고 하는데도 아이고 이게 답답한 얘기 하다 보면 화가 많이 난다. 여러분 죄송해요. 예, 여러분 대신 화를 내드린 거라고 좀 늘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문제들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남부지검에서 벌어졌던 일들, 또 김봉현 씨 뒷이야기들 좀 더 보도되는 것들 좀 확인해가지고요. 이번 주말 라이브 때 더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우리 앞으로 갈 길 더 많고 우리가 여전히 이기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제가 함께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재영 기자였습니다.